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혹시 최근에 청첩장 받은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결혼식도 많이 올리고 청첩장 받을 일도 좀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좀 친하지 않은 직장 동료는 한 5만 원, 친한 사람은 10만 원 이렇게 축의금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 축의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식대랑 예식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서 10만 원을 내고도 내가 직접 가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5만 원 축의금은 거의 줄고 10만 원, 20만 원 축의금이 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축의금을 내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 나가야 할까요? 축의금 부담 갖지 않고 낼 수 있도록 우리 자산 또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봐야 할 텐데요. 부동산 투자로 그 자산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둘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2부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규 시청자 여러분. 자, 매주 목요일 2시에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화사하게 옷을 좀 입었는데, 이제 부동산 보면은 조금 인상이 좀 밝아지지 않는 요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동산도 조금 밝은 미래가 있는 그런 부동산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밝게 입고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좀 머리 아프거나 좀 고민 많으신 분들 속 시원히 이 방송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집 마련 한 채 하고 내 집 가지고 있으면 그냥 기분 좋게 가격이 오른다라고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요즘 서울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도 너무 힘들고 집 한 채 가지고 있기도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과 관련해 웃을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시고요.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테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고 또 부동산 공부도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특히나 이 한강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네요.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자, 세미나는 어쨌든 여러분과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움직여라. 그래서 세미나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산책도 하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세미나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걸어야 되겠죠.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단순하게 걷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했던 부동산에 대한 정보, 지식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얻어가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한강변 수학 투자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투자도 이제 트렌드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조금 더 가치가 있느냐,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느냐, 또 얼마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세미나를 통해서 가질 거고요. 굉장히 그 계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멍해요. 하지만 몇 차례 반복 학습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좀 사례를 달리해서 지역을 따라서 달리해서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은 조금 감이 와요. 그 감만 얻어간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그 세미나에 오셨을 때의 그 유익한 결과치는 충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건강 그리고 여러분 정신 건강까지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미나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감을 키워갈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산책 삼아 나와셨다가 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공부도 하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문의 상담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이 내 집 마련 한 채 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청약 통장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약 13만 명이 줄어들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거든요. 결국 청약 당첨되기도 너무 어렵고 당첨된다 하더라도 몇십억이 되는 현금을 내가 쥐고 있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건데 시장의 분위기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자, 청약통장.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좀 낮은 분양 금액으로 분양하고 높은 시세로 해서 시세 차익을 거두는 쪽 생각하면 청약통장만한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일단 현재 2,605만 명, 뭐 대략 2,600만 명인데 뭐 거의 이제 우리나라 인구수의 이제 절반 정도가 되는 부분들, 또 성인으로만 따진다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청약통장 가입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숫자가 이제 줄었어요. 물론 이제 소폭 한 13만 정도가 이제 줄기는 했는데 청약통장에 대한 기대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로또도 마찬가지예요. 로또에 대한 기대치는 다 있죠. 하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로 따진다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뭐 로또에 당첨될 확률도 없는데 그 돈 1,000원 뭐 그것도 마저도 아깝다라는 생각에서 로또에 희망을 아예 저버리는 분도 많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청약통장이라는 이 부분에서의 로또 같은 통장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13만이나 줄었다. 왜 줄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청약통장 가점의 만점은 84점이에요. 자, 이 84점을 얻기 위해서는요, 7식구가 15년 동안 무주택자로 같이 함께 모여서 살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주택이 또 있다거라든지 뭐 모든 가족들이 다 주택 하나라도 누군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84점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높다라고 이제 점수 가점으로 따진다면 한 50점 이상만 돼도 높은 편이네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근데 이렇게 청약통장을 통해서 당첨될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84점 만점이래야 뭐 이제 강남에 있는 분양되는 아파트를 좀 당첨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뭐 한 70점대 이상 정도는 돼야 웬만큼 괜찮다 싶은 분양되는 아파트를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가점도 안 되는데 가능성도 거의 현저하게 없는 데다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당첨이 됐어요. 강남 거를. 근데 당첨됐는데 그거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첨돼도 문제라는 거에 또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당첨 가능성도 없지만 좋은 곳에, 로또 같은 곳에 강남 쪽에 당첨이 돼도 돈이 없어서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다.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어지겠죠. 특히나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자금이 뭐 천몇백만 원이다 예를 한다면 이걸 갖고 부동산으로 뭘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은 너무 작은 금액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 금액 갖고 주식을 한다면 오히려 주식 시장이 화랑이니까 좀 더 좀 투자 가치가 있는 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전가된 모양새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청약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의 희망 섞인 부분 굉장히
좀 소수에 불과하고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의 기대치보다도 오히려 적절하게 뭐 투자 쪽에 그냥 직접 사고 뭐 또 경매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경매 쪽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하자 있는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지 좋은 지역에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없어요. 경매 금액도 뭐 최저 금액하고 엇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제대로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갖고 한다 그러면 청약통장이나 뭐 경매보다도 실질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투자 개념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여다 보시게 된다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고문 같은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다른 투자처를 찾겠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주식 시장으로 많이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사실 부동산 시장에도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투자 금액이 너무 높아서 접근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투자 금액은 조금 낮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규제책이 적용되지 않은 재개발 시장으로도 많이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 세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오늘은 이윤환 박사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투자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실까요? 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내용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대체주택하고요. 일시적 2주택 연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요거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양도세에 대한 세금 혜택인데 대체주택부터 알아보죠. 대체주택은 뭐냐면 내가 1주택을 갖고 있어. 어느 시점에?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리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이후에 1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내가 이제 사업 시행하고 나서 또 관리 처분 되고 나서 하게 되면은 이제 이사할 집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샀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건 재개발하는 물건을 A라고 치고 A라는 물건이 있는 가운데 1주택이죠. B라는 대체주택을 샀어요. 자, B의 조건은 일단 여기서 1년 이상을 거주하고 자 언제까지 팔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라면 자 사업 시행 지나서 관리 처분 지나서 준공에 이르까지 준공 시점 이후로 3년 안에 이 대체주택 이 매입한 이 대체주택을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주택을 아시는 분들은 보통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대체주택으로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으로 뭘 살까를 대부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식과도 같이 대체주택은 다 알고 있다 하기 때문에 대체주택 물론 이제 시장이 조금 따라줘야 돼요. 그때 그 상태에서 시장이 좀 안 좋고 나중에 대체주택을 산 이게 많이 좀 올랐다. 그랬을 때 세금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조금 좋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비과세라는 요건으로 따진다면 한 3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대체주택도 있긴 하는데 특히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 이 시점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한해서 대체주택을 매입을 하고 1년 이상을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그다음 준공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대체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시적 2주택 연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내가 이제 A라는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자,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사는 물건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물건을 매입을 해서 얘를 팔게 되는 시점으로 따진다면 둘 간에는 일시적 이주택 관계가 생겨요. 종전주택, 신규 주택, 새로 산 주택을 매입하고 3년 이내에 얘를 팔면 비과세를 해줄 거야 라는 부분을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연장은 뭐냐면 이분의 목적은 원래 갖고 있었던 주택이 있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여기에 입주를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목적 자체가 언젠가 입주인데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입주 시점이 예를 들어 뭐 공사 기간이 한 4년이다. 그죠? 라고 했을 경우에 이 기간으로 따진다면은 입주 시점이 도래가 안 됐잖아요. 3년 이내에 얘를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얘가 입주되기 전까지 나는 얘 계속 거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막 일시적 얘를 새로 사서 입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샀는데 내가 지금 여기를 꼭 3년 안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에 새 아파트를 가지려는 그 희망이 좀 어긋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준공 시점 하고 나서 또 마찬가지 여기처럼 3년 안에 얘를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과세를 해주는, 즉 일시적 이주택의 연장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조금 연장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주택하고 이 일시적 이주택 연장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있다. 이거는 대체주택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서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다른 물건을 사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반대예요. 내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다른 걸 갖고 있었는데 다른 일반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사는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 이주택 연장을 해준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또 관심 있고 또 물건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 두 가지는 꼭 챙겨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금적인 혜택까지 놓치지 말고 잘 챙겨야 또 세테크라는 말을 잘 활용할 수 있듯이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겠죠. 언제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이야기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특히나 이 한강변에 소액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내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좀 임장 가봐야 할지 처음부터 막막하다 하셨던 분들, 아마 긴 시간 동안 공부도 하면서 또 돈이 되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참여 안내도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방송 시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최근에 결혼한 신혼부부고요. 네. 강남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네. 현재는 빌라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데 올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네. 한 8억대로 관악구나 금천구 쪽에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를 거주를 할지 아니면 잠실이나 자양동 쪽에 빌라를 사서 재개발을 기대할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서 전화드렸고요. 네. 아니면 한 8억 선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조금 좋은 지역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이제 결혼하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고민인 건데, 그러니까 8억으로 관악구나 좀 금천구 쪽에 아파트를 마련하느냐, 아니면 입지가 조금 더 좋은 말씀 주신 잠실이나 자양동 쪽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느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내 집 마련 하려니까 아이고 이제 전부 다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 좀 이제 고민이 많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남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노선으로 따진다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오른쪽은. 그래서 왼쪽으로 뭐 관악구라든지 금천구라든지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셨는데 8억짜리 아파트를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할 게 낫냐 아니면 뭐 재개발을 생각하고 이제 빌라를 사는 게 낫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 8억대 되는 유망한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낫냐 이거잖아요. 네. 자, 일단은 뭐부터 좀 출발해야 되냐면 지금 서울이에요. 그죠? 서울살이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말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전국에 있는 그 아파트에 대한 평균가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평균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평균가. 자, 이거를 이제 잘 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로 나오면 이게 이제 네. 칠판처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전국, 수도권, 서울,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에요. 자,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봤을 때 평균 서울 가격이. 평균이요? 10억은 넘는 것 같아요. 10억? 12억? 자, 12억. 그래요. 자, 뭐 12억 된 지는 몇 년 됐고요. 서울부터 얘기한다면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은 14억입니다. 네. 놀랍죠? 언제 네네. 또 14억까지 갔대? 이 14억이요. 식사 먹을 넘은 지가 올 초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14억으로 지금 올라서 있거든요. 평균이에요, 평균. 네. 거기다가 강남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강남에 대한 평균 금액은 뭐 정말 그야말로 20억을 훌쩍 넘는 수준이겠지만 강북의 이 서울 평균 가격이요 10억을 넘어섰어요. 이번에 또 강북마저도 그죠? 네. 네. 자, 수도권은 얼마냐 하면 수도권이 이거의 반 정도입니다. 7억 5천이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얼마냐라고 한다면 5억 2천이에요. 차이 많이 나죠. 네. 거의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이 14억에 비했는데 전국이 5억 2천이면 무려 3배인 거고요. 수도권하고 비교를 한다. 수도권은 결국 이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 인천인데 거기가 7억 5천이 평균이라고 한다면 2배예요. 전국에는 3배, 여기는 2배. 자, 이 정도 선에서 이걸 평균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서울에 8억짜리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평균이 14억인데 8억을 갖고 좋은 아파트를 권해달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모순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해보니까 야 이거를 수치를 보니까 서울이 이 정도였어?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저는 그래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노린다라고 하면 14억 이상 되는 아파트 중에서 유망한 거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14억이 넘는 것 중에서. 근데 14억이 안 되는 것 중에서 유망한 걸 찾아달라라고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또 강북 같은 경우도 강북에서 10억 넘어가는 것 중에서 유망한 아파트를 찾아달라면 말이 됐는데 마찬가지 지금처럼 8억, 뭐 9억 갖고 좋은 지역을 찾아달라고 그러면은 좋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너무 또 이게 이렇게 뭐 신혼부부한테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저긴데
희망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로망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틀려요. 외국은 뭐 그냥 단독주택 형태 앞에 뭐 뜰이 있고 뭐 하는 정도,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이래 하는 거, 특히 이제 미국 같이 땅이 넓으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높고 또 아파트의 주거 편의가 굉장히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많이 살고 싶어 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서로 대화를 할 때 너는 어디 아파트 사니 뭐 아파트 사니 아니면 빌라 사니 뭐 어디 사니 단독주택 사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어디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잖아요. 네. 외국인한테 왔을 때도 뭐 어쨌든 국적이 어디냐, 어디서 where are you from 해가지고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지 뭐 다른 거는 물어보질 않아요. 자, 그게 어차피 지속될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그 프라이드가 훨씬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질 것이다요. 아파트가 살거나 빌라에 살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지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 얘기했을 때 뭐 자양동이나 잠실이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양동 같은 경우 또 잠실 같은 경우 뭐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걸 에워싸고 있는 구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광진구고요. 여기는 송파구요. 송파구 잠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자양이고. 자, 둘 다 따진다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얘기하는 이제 빌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빌라로 계속 거주를 할 거냐 아니면 빌라가 재개발돼서 아파트로 바뀔 거냐라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예요. 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빌라인데 아파트로 변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즉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래도 달리 보이겠죠. 그런 지역 특히나 또 뭐 여긴 개발된대라고 한다면 주변 앞 빌라에 비해서 시세가 굉장히 좀 높아 있는 프리미엄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게 빌라 시세일 거예요. 자, 근데 또 이 그런 빌라만 해더라도요. 지금 8억 주고 살 수 있냐? 만약에 뭐 잠실이라든지 아니면 자양동이라든지 지금 한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뭐 동의서도 초기에는 동의서가 없겠지만 동의서도 걷고 있다라고만 해도 아니면 좀 더 진보돼서 뭐 구역 지정이 됐다, 뭐 모아타운이 됐다, 뭐 신통기획이 됐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가액 자체가 8억짜리 빌라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8억짜리도 사업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로 따졌을 때 보면 된 데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는 비싸고 그렇지 않은 데는 8억짜리 물건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8억이라는 그 빌라 자체를 판단했을 때 사업이 잘 될 수 있는지 잘 되지 못할 수 계속해서 사업은 안 되고 그냥 빌라 상태로만 갈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거는 일반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진짜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느 현장이 재개발이 된대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재개발하는 요건이 뭐지? 라고 한다면 야 여기 다 신축도 많고 뭐 오래된 것도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 노후도도 하나의 요소일 거예요. 노후도. 그거 말고도 이게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호수 밀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등등 노후도 말고도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길도 굉장히 삐뚤삐뚤 돼 있고 여기는 좀 노후도가 심하고 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재개발 되겠지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노후도가 심하고 호수 밀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뭐 과소 필지 이런 네 가지를 판단하는데 이런 데들을 놓고 판단하면요. 그야말로 이런 데들은 재개발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다 지금은 뉴타운 사업지라든지 아니면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라든지 이런 걸로 다 묶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좀 그 도로 사정도 안 좋고 굉장히 좀 노후도가 심하고 뭐 판자촌처럼 돼 있고 누가 봐도 재개발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다 아는 상식선의 재개발 구역이 돼버렸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길도 반듯반듯하고 도로 사정은 괜찮은데 조금 노후도가 심해서 이제는 재개발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동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자양동이라든지 또 잠시라든지 이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거예요. 여기는 길도 반듯반듯한데 좀 노후도가 심해서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길은 굉장히 반듯반듯한데 좀 재개발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거는 뭐로 가냐면 일단 모아타운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기본적으로 노후도 말고도 이외의 부분을 판단을 하긴 합니다. 근데 아까 재개발 현장처럼 디테일하게 과소필지부터 또 접도율이라든지 호수밀도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대략적인 노후도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사업이 되겠지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많은 주민들이 동의가 좀 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동의율도 굉장히 좀 중요한 덕목이고 또 이렇게 단지들이 형성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2,000세대, 3,000세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2,000세대, 3,000세대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다 그러면 거기에 진입하는 진입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진입로, 그렇죠, 동의율, 또 노후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총망라해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그 해안,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괜히 그 빌라 사서 사업도 안 되는데 계속 빌라 산다 그러면은 낭패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여보세요? 네네. 예.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제가 얘기대로 꼭 아파트를 8억짜리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망한 지역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유망한 지역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유망한 지역 중에서 이왕이면은 사업이 좀 될 만한 곳을 좀 노리는 게 좀 현명한 어떤 그쵸, 판단이 네. 선택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아시겠어요? 네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좀 이렇게 너무 아파트에 집중하고 하지 말고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이 좋은 지역에 재개발될 만한 곳 이거를 좀 노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나중에 꼭 세미나 오셔서 좀 디테일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파트를 고집하지 말고 보셨던 그 후보군 중에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 잠실이나 자양동 쪽에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자라는 조언 들었으니까 이제 임장 다녀오시고 또 잘 고르신 다음에 계약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자양동에 빌라를 갭 투자하고 싶은데요. 네. 자양 1동이나 2동이 그 모아타운 선정된 곳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네. 투자 금액이 6억은 넘어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곳도 투자액이 4억은 있어야 해가지고 네. 이게 선정된 곳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선정이 안 된 곳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네. 자양동이 뜨겁죠. 그래서 네, 모아타운 선정된 곳은 6억 이상, 선정되지 네. 않았는데도 한 4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네, 네. 여기에 내가 지금 접근하는 게 맞는지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진짜 뜨거운 감자예요. 자양동 네. 하면 네. 뭐 이제는 뭐 자양동이 어느 정도 분위기냐면 네. 현장에 가서 중개업소에 아마 좀 싼 빌라 사겠다고 거기에 메모되어 있는 숫자만 몇십 명씩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그런 식으로 좋은 물건을 사고자 해요. 근데 네. 우리 시청자님처럼 똑같아요. 아이고 네. 왜 이렇게 올랐어? 네. 그래가지고 너무 불과 한 2년 전만 갔어도 내 실투자 금액 이하로도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투자 금액이 훌쩍 넘어가지고 네. 좀 곤란하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네. 거기다가 사업이 되고 있는 곳이 있고 네.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네. 자, 그럼 되고 있는 곳은 또 뭐 6억, 7억 실투자 금액만 따졌을 때 그 네. 정도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뭐 한 4억 정도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물론 이제 되고 있는 것을 좀 더 웃돈 들여서 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어요. 사업 속도도 진행이 빠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돈이 말해주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적은 금액 갖고 네. 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보고 싶은데 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4억과 6억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양동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을 따진다면요. 네. 이 자양 1동이 제일 먼저 선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한강변 쪽으로 모아타운, 물론 이제 이쪽 같은 게 자양 4동 신속통합계획은 뭐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웬만한 빌라 가격이 18억, 20억 정도까지 가니까 네. 뭐 여긴 실투자 금액이 뭐 10억이 넘어가는 부분으로 일단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A구역, 그다음 B구역, 뭐 C구역, 뭐 흡사 D구역까지라고 한다면 한강변에 있는 곳들은요, 죄다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 네. 그래서 A구역하고 B구역은 이미 모아타운 선정이 돼서 관리계획 수립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네. 또 여기 자양 1동의 79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이 모아타운 선정을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관리계획 수립하고 이제 조합 설립해서 뭐 사업이 막 진행되려는 이런 움직임 속에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죠. 네. 자, 근데 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있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동의가 잘 돼야 돼요. 동의율. 네.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사업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모아타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진입로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이 진입로 부분은 다 조건부로 승인 난 상태에서 구역은 획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진행된 곳에 이 동의율만 따지고 본다면 이 동의가 100% 다 나오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빌라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할 거고 네. 상가라든지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거나 주저주저 할 거고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비율로 생각을 해본다면 난항을 겪을 곳이 이미 선정된 곳만 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관리계획 수립해서 빨리빨리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기에 선정됐을 때의 그 내용으로 따진다면 옛날에 그 예비 선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모아타운 지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단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예전에 이제 그 선정 자체가 이제 공모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30% 동의만 한 세 군데 있으면요, 네. 모아타운 선정을 해줬어요. 예비 선정을. 아, 네. 그러니까 반대가 어느 정도 많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어느 정도 네. 찬성되는 분위기가 30% 이상만 되면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네.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네. 공모 방식으로는 너무 반대가 심한데 나중에 이제 부딪힘이 있으니까 공연히 선정해주고 나서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해서 60%의 동의를 가지고 와야지만 선정을 해주는 쪽으로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요즘 선정되는 곳은 조금 더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정 동의율이고 그다음 조합 설립하는 데 있어서 75%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이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미 선정된 곳만 해더라도 반드시 사업이 빨리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건 누가 판단할 수 있냐면은 네.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거기 지역은 이런 빌라 분포가 많고 반대파들이 굉장히 적어. 그래서 사업이 빨리빨리 될 가능성이 높아. 라는 네.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을 이쪽 선정이 안 돼 있는 곳을 이렇게 네. 들여다봐서 네. 오히려 선정은 안 됐지만 여기가 선정이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사업이 될 수 있겠는 걸 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작은 금액을 갖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역량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지금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래요. 자양동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되도록이면 최하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다. 그죠? 네, 워낙 지역이 좋으니까. 근데 네. 더 중요한 건 진짜 나중에 사업이 될 만한 곳만 내가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선정돼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곳 보다도 효과는 좋죠. 또 돈은 더 적게 들어갔지만 사업이 빨리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금 접근을 한다 그러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런 물건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해되시겠죠? 물건 그런 측면에서 네. 공부를 시켜드리는 게 세미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미나가 달리 그냥 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여러분 물론 다른 사례도 알려드리면서 다른 사례 맞물려서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다 보면은 좀 이렇게 해서는 조금 마음에 확 다가오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네. 예,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비용으로 자양동을 접근해서 사업이 빨리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으면은 분명히 거기 안에 로또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은 잘 선정하셨지만 투자 금액은 가볍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잘 안 풀리신다면 또 무료 세미나에도 꼭 한번 참석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좀 궁금한 게 그 자양 사동 네. 시설통합기획구역에 네, 그 형제들 명의로 그 다세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아직 조합 설립 인가 전인데 음. 누가 그러는데 그 형제들 주소가 한 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인지 좀 궁금해서요. 네, 정말 근데 뜨겁긴 하네요. 오늘 자양동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자양 4동에 그러니까 신속 통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다세대 네. 주택, 그러니까 빌라를 형제들이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각각.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또 들리는 말에 형제가 같은 주소지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는데 예. 뜬 소문인지 맞는 건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자양사동의 신속통합기획이에요. 네. 자, 너무 지금 그 조합 설립 동의를 하기 직전에 지금 전화 주셔서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 열기가 뜨겁거든요. 네. 현재는 75%의 주민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받고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내달라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떨어지냐면 7월 달 떨어져요. 예, 이게 조합 설립 인가예요. 네. 그러니까 설립을 했어요.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에 대한 요건은 70% 동의를 받았고 받은 상태에서 인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해놨고 검토를 해서 7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질 거예요. 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도정법 39조에 이 조항이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를 하는 시점에서 일단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부가 두 채를 갖고 있어요. 이 구역 안에. 그죠? 그러면 이 두 채 중에 1인 대표 조합원을 선정을 하라라고 돼 있는 얘기는 뭐냐면 두 채 다 주는 게 아니라요. 입주권을
분양권을 네.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채만 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이전에 어떤 분은 파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 질문 말고도 혹시라도 여기 뭐 빌라 두 채를 네 명이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채는 그 전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법 조항에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죠? 네. 같이 살고 있는데 아직은 20대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 이는 시점에서 둘 다 같이 살았다. 그러면 한 채만 주느냐, 둘로 나눠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항에 그거를 명시를 해놨어. 뭐냐면 나중에 그 20대가 세대주가 돼서 30살이 넘거나 또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주소를 분리했을 경우에 각각 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어요. 네. 네, 부모 자식 간에는. 아, 근데 네. 형제는 보통 그렇잖아요. 20대다라고 한다면은 부모들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죠? 여기가 소유를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소유가 두 형제에 각각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라는 부분은 법 조항에는 없어요. 그런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아까 분명히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한 세대라고 했을 때는 그 중에서 1인 대표 조합원을 해라라고 돼 있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는 나중에는 분리됐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법에서 해줬지만 형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칫 잘못했다가 이 한 세대로 하고 조항이 없으니까 분리됐을 때 나중에 뭐 그거에 대한 혜택을 줘라라고 했을 때는 논쟁이 발생되는 거예요. 조합 측하고 주민들하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어찌 되는 거는 분명하진 않으나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부분을 만들어내기 전에 조합 설립된 게 7월 전에 형제는 주소지를 분리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거주지를 일단은 분리해 놔라.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5월이니까 6월 말 전에 뭐 모르죠. 조합 설립 인가가 한다고 그랬다가 좀 6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 더 낭패니까 좀 서둘러서 빨리. 형제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주소지를 해놓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예, 전화 네. 잘 드렸네요. 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선 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면 빨리 형제들끼리 조금 분리를 해놔라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여러분 조금도 투자하시면서 좀 손해보지 않으시도록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방송 시간에 못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차마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그래요.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시청자 사연을 듣고 이제 답변을 드리고 해도 제가 이제 지금 방송 벌써 18년째인데 해서 쿨하게 정말 100% 답변을 다 완벽하게 드렸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가 찜찜해요. 그것처럼 이 시간 제약에 의해서 하는 거 그리고 좀 사실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려면 제대로 된 질문이 또 돼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또 뭘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그 한 분의 할애 시간이 뭐 10분 훌쩍 넘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세미나를 통해서 오시게 된다면 대화니까 심플하게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질문의 요지를 찾고 그러고 나서 쿨하게 답변하면은 방송보다 훨씬 능률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세미나를 통해서 갖고 있는 고민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 주시면서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얻어가시는 그런 세미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이후에도 번호 열어둘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시원하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